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211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얄팍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211회네요. 요것도 벌써 10 딱 넘어갔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202회. 근데 운율이 잘 맞는다. 맞아. 운율이 아니라 라임이라 그랬는데 늙어서 운율이라 그러는 거 봐. 지져나 짓고 살아야지 뭐 우리가. 라임이 맞는다. 아까 저희가 그 방송하기 전에 그 무슨 자몽 머시기 뭐 얼그레이 자몽티. 네, 뭐 그런 청이 들어가 있는 차를 시키셨어요. 얼그레이 티에다가 커피 자기가 같은 거 마시고 직접 네. 담그신 자몽청을 이렇게 넣어주신다. 얄 작가님 그런 걸 시키셨는데 이게 뭐가 들은 거지? 해서 뚜껑을 딱 땄는데 제 눈엔 대추로 보여. 얄 작가님 눈엔 체리로 보인다. 그래서 역시 젊은이의 눈엔 체리인가 했더니 시호님이 이것은 크랜베리? 그래서 세대가 갈리면서 보는 것이 정체는 미궁으로 빠지고 서로가 이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저 작고 빨간 저 열매는 무엇이지? 약간 쪼글쪼글한 저 열매는 무엇이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체는 미궁으로 빠졌어요. 뭘 먹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거기 카페 사장님만 다시 여쭤봐요. 네. 어쨌든 이게 예전에 왜 저희가 한 100회 한 몇십 회 된 되게 안 넘어가는 것 같고 뭐 또 어떤 것 되게 금방금방 지나간다 이런 것처럼 뭔가 한 10회 단위로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쑥쑥쑥 나가는 그러니까 마치 특히 200회 제 감상이 올해 코로나랑 비슷했거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뭔가 쓱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200회도 왠지 갑자기 내가 한 140회인가 160회 근처에 되게 좀 뭔가 이게 왜 이렇게 진행하기 힘들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지 이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200회가 된 느낌이라서 약간 좀 200 그러다가 지금 문득 1부 때도 인식을 못했는데 211회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그랬습니다. 네, 회차가 푹푹 나가는 게 전에도 우리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늘 연초나 연말에 한 달 반씩 쉬었잖아요. 네. 우리 작년에 마르크스 하면서 이제 타이밍을 놓쳐갖고 못 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제 뭐 중간에 조금씩 휴방은 하긴 했지만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차가 안 쌓일 수가 없는 거지. 진행이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지. 쉬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쉬니까 그래봤자 4, 5, 6회 정도는 10회도 안 쉬는데 근데 하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200회도 벌써 10회가 됐으니 이제 곧 또 근데 확실히 200회가 넘어가니까 제가 회차가 안 헷갈렸거든요. 우리 오늘 뭐 태지 하면 제가 별로 회차 헷갈린 적이 이때까지 거의 없었는데 200회가 넘어가니까 이제 좀 아리까리해. 몇 회지가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담당한 요 영역을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요걸 포함해서 얼블로나 비교적 밀도가 조금 낮은 방송들은 좀 훌렁훌렁 넘어가는 느낌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심전력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늘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이고. 네. 믿어주세요. 저도 전심전력을 실언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려니까 이렇게 합이 안 맞고 죽이 안 맞고. 서로 자기만 전심전력이래. 아니, 네, 나는 전심전력이다. 남들이 보기 아니라도. 아니라도. 그렇죠. 남들이 보시기에 그 운동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보기에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들고 있어. 제가 요새 그 미래 마귀 근육인이 되기 위해서 PT를 끊었는데 PT 선생님의 그 눈길 있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네. 무게 이렇게 할까요?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못해요. 그때 잠깐 눈가에 이렇게 비치는 실망감과 약간의 경멸.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 저는 오히려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뭔데요? 보통 이제 그냥 대충 이제 어떤 방법과 자세하면 이제 그 다음 자기가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개를 들면 10개 들고 10개가 맥시멈이면 이제 이번 세트는 10개를 들어 쉬어야지잖아요. 근데 꼭 9개쯤에 나타나가지고 자세가 지금 잘못해서 아니 놓지 마 잡아 더 힘 이러면서 나 힘 없는데 지금 사람을 굉장히 근데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선이. 그래서 저도 신기한 게 그게 느껴질 때 느껴지나 봐 몸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느껴지니까 땀이 나는 거야. 선생님이 저 원래 땀 진짜 많이 안 흘리거든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선생님이 시선이 저를 느끼게 해서. 잡담 얘기 나왔으면 말인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되게 부유한 사람인데 뭐 일은 딱히 없고 집에 원래 돈이 많아서 그다음에 이제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PT를 되게 비싼데 끊었대요. 네.
한 달 좀 지났는데 그만뒀다고. 왜 그만뒀냐 물어보니까 PT 선생님들 그거 있잖아요. 10개 합시다. 그래서 10개 하면 그렇죠. 하나 더. 그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이랑 자기는.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어. 맞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운동을 할 의지가 없었구나. 아니야. 10개까지는 한다니까 내가. 그럼 하나 더 하지 말았어야지. 그 하나 더가 핵심이죠. 아니야. 처음부터 12개로 말을 하든지. 이게 그 운동도 그렇고 과부하가 걸릴 때 그때 자신의 능력이 그걸 넘어서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라. 아까 방송도 이렇게 막막하게 안 나갈 때 그때 과부하 걸리면서 그 다음 쉬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살면서 그거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과부하. 데드 포인트? 네네네. 그죠? 우리 언제 과부하 걸린 적 있을까요? 아날람 하면서. 늘 걸려요. 다음 주에 뭐 하지? 맞아. 지금? 늘 데드 포인트다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숨이 턱까지 차죠. 네. 근데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과부하다 싶을 때 요게 이제 다음에 또 더 큰 힘을 얻기 위한 후원 감사합니다. 요런 급발진이 무서워. 요 급발진을 지금 보니까 그래도 초창기가 좀 더 과부하가 심했던 것 같아. 그럼. 방송이 늘었어. 다음 주에 뭐 하지는 그땐 정말 우리 초반에 진짜 매주 너무 고민했잖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오히려 지금 1회부터 10회 사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목소리보다 한 도미솔 한 3도 4도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시온님 약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님 요즘 뭐예요? 이런데 그거 약간 긴장 경직돼가지고 시온님 요즘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때도 다들 더 안 친할 때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때도 홍 작가님이랑 딱히 안 친했을 텐데 홍 작가님이 탈모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안 친한 상태에서 내가 홍 작가님이라는 인간을 모르는데 홍 작가님 머리에 대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그걸 언급해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언급해야 돼. 딱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 홍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또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짚으면서 얘기하는 건 좀 이게 방송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했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술 먹으면서 안 하잖아요. 네. 그 실내로 술 먹을 때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기도 좀 웃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송이 기믹상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웃긴 거야. 내가 사실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어디서 들었 방송을 빙자해서 아이돌 뭐 이쪽은 저기 박 박사님 영역이긴 하지만 아이돌들이 처음에 예능 나갔을 때 여기에서 턱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 친한데 방송 딱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무례해야 돼 내가. 맞아. 그럴 것 같아. 그 사람의 내가 모르는 뭔가 웃긴 특징들을 계속 이렇게 씹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게 처음에는 너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거죠. 왜 알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겪어봤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왜 어떤 어른 중에는 얘가 역시 방송으로 치면 어떤 설정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더 쳐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더 쳐. 그래야지 우리가 방송이 되는 거 하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정색하는 사람도 있잖아. 야, 너 지금 심하잖아. 선 넘네. 그렇지. 선. 어렸을 때 그거 못 맞추잖아요. 그럼요. 선배들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구력이 생겨야 눈치가 있지. 눈치껏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서로를 모르는데 머리 얘기만 하는 것이 의외로 홍 작가가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데 홍 작가가 이렇게 그러면 또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얘기를 아무리 설정이라고는 하지 홍 작가 마음에 마상은 없을까? 그런 생각해서 홍 작가 그래서 마음의 완충장치로 대선 진리교를 만든 거야. 종교에 귀의하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깔라면 여길 까세요. 약간 이렇게 회피기를 이렇게. 왕이 핸들을 만들듯이. 그렇죠. 그렇네. 마음속에 핸들을 만들었네. 약간 그런 느낌이 어느 날부터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만들고 이후부터요. 서서히 홍 작가님 왜 TMI가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뭐 옛날에 여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 막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우리 방송 안 나간 얘기도 많지. 네. 저는 옛날에 홍 작가님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소문으로 뭐 이래저래 이렇게 됐다 처음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첫 마디 숫 많으신데 들은 거에 비해가 앞에 이렇게 가로가 워낙 그런 정보들이 일부러 더 그런 거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고. 초반 방송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실제로는 그만큼 없진 않아요 하려고 더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내가 신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얄 작가를 만났어. 얄 작가랑 내가 만약에 안 친한데 얘를 처음 봤는데 학교에 처음 봤는데 내가 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얘 눈동자나 혓바닥에 대해 되게 잘 알아. 이런 느낌이잖아. 발바닥에 대해 잘 알아. 그치. 약간 그런 기분이어서 그때 우리의 관계가
되게 신묘했달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맞장구를 쳐야 되는데 맞장구 치기는 힘들고 뭐 그랬죠. 네, 그렇죠. 또 방송이니까 그렇게 제가 못되게 말하지. 평상시에 그렇게 못되게 안 말해요. 저는 이제 대표님이랑 되게 오래 지내왔으니까 그때 3.1운동 때부터 되게 오래 그쵸. 지내왔으니까 대표님이랑 이렇게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둘이 스치면 치명타야. 미친 듯이 날려요 서로. 대표님 저희도 벌써 몇 년이에요. 어디서 뭐 이빨도 안 들어갈 소리 하고 앉았어. 시원님 진짜 너무하시네. 왜요? 시원님 내가 그런 사람 보여요? 네. 너무하는데 난 자꾸 초록선 이런 걸로 보는데. 그 한 달 전인가 대표님이랑 이렇게 밤에 입이 심심해서 요새 커피나 이렇게 디저트가 배달이 되니까. 아, 네. 말렌카라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대표님이 말렌카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날리기 시작했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찌 문화평론가를 자주 하느냐? 동유럽 어딘가에 뭔가 말렌카. 근데 처음에 뭐였어요? 아니 처음에 빵 같은 거요. 말렌카가 왠지 늙었으니까 뭐 마카롱의 또 변형인 줄 알고 뭐 그런 거 아닌데 모양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듣다가 뭐 막 그 마카롱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두텁고 뭐 이렇게 혹시 다쿠아즈에 계시는 거예요? 그치.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됐죠. 저 그때 몰라갖고 한수성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마카롱이랑 다쿠아즈 차이가 뭐예요? 내가 젊은이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알더라고 역시. 알아요? 한수성님 알더라고. 막 설명해 주는데 내가 먹어봤어요. 알지 근데 나 모르겠더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그날 되게 온순함을 설정이었는데 그게 설정을 해야 나오는 거라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 말렌카 몇 번 했더니 사나워지더라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누가 하 작가님이 얄 작가님 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울었어 내가. 대표님한테 뜯겨갖고 얄 작가님 운 거 아니야? 서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누다가 오랜만에 이제 보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 내 차 위에 있던 걸 보고 또 대추라 그러네. 크랜베리인가 대추인가 체리인가. 그러니까. 세 개 다 틀렸을 수도 있죠. 이 정답은 다음 시간에. 네. 타다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요거 하나 사진 찍어놔야겠다. 요거 트위터나 한번 올려봐요. 요거. 좋은 생각이네요. 요거 동동 떠있는. 그 은교에 네. 그런 그 주옥 같은 대사이잖아. 너희 젊음이 너희 상이 아니듯이 나의 늙음이 나에 대한 벌이 아니다. 내 무식이 내 잘못으로 게 아니다. 체리도 모를 수 있고 말렌카도 모를 수 있다. 나 말렌카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디저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처음 들어봐요. 네, 그거를 약간 기출 변형을 하자면 우리 대표님이 뭘 잘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놀리는 그래, 젊어서 놀리고 늙어서 놀리고 이런 게 아니지.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다. 그럼 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놀리는 거야 그냥 놀리는 거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놀려주는 친구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단련이 되는 거죠. 놀림이라도 당해야지 친구들이 놀아주는. 네,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과부하가 올 때마다 후원.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힘들다, 막힌다, 과부하가 온다. 그럼 뭐다? 후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 우리가 우리한테 후원해야 되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리 박사님 보내듯이. 그러니까요. 이 너무 오래 살았다. 이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네. 이제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못 본다는 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단에 넘어지는데 내가 괜히 이게 옆으로 비깨는 게 아니라 뭐 잘하겠지라고 하면서 이게 오히려 오지랖을 안 부리는 잘하겠지 이런 느낌의 어른이 되고 싶은데 힘들어요. 뭐 오지랖은 둘째치고 나이가 드니까 약간 어릴 때는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을 놀릴 때도 좀 더 유희에 가까웠어요. 즐거워서 놀렸다. 요즘은 즐거움도 있고 거기에 그게 없을 약간의 리가 있나? 역정도 좀 섞이는 거죠. 역정. 근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옛날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 역정이 그게 위험하다. 그게 느껴질까봐. 위험하지. 이게 개그여야 되거든. 이게 개그고 코미디어야 깔끔하거든. 근데 쌩을 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시니컬하지만 농담이다라면 농담이지만 시니컬한 내용인데 농담을 빙자해서 선 넘네가 돼버리면. 그치. 야 이것도 모르냐? 그거는 이것도 조금 모르냐? 이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꾹꾹 참다가 승을 내면 또 그게 그렇게 귀여워. 대표님 조련하는 것 같아.
이제 저 대표님 조련사 얄 작가님 얘기 나왔으니 말이 저 표현도 난 잘못됐다고. 뭐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아직까지 맞아. 어른이 된 지 한참입니다. 그렇다. 이런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저기 해민 스님 같은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풀 소유하고 싶다.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해민 스님은 잘 해결되셨나? 해민 스님이요? 그분 아닌가요? 풀 소유? 맞죠? 맞아요. 네네네. 그 다른 스님이랑 전화 통화하고 힐링 하셨잖아요. 그 선배님? 네. 하버드 선배님. 오해 풀고. 잘 알겠고요. 네. 이제 우리 진도 나가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스님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럼요. 네. 우리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성불하실 분들인데 뭐 배우신 분들인데. 아이 괜찮아. 고기도 먹고 뭐 저기 술도 먹고 도박도 좀 하고. 2부 진도 나갑시다. 네. 우리 스님이 없는 칠왕국 웨스테로스로 다시 가서 우리가 스님은 없지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이상한 많죠. 그쪽은 좀 무소유 그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종교가 다 또 거기서 거긴데. 맞아요. 우리가 리치 지방 쭉 둘러보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티렐 지방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알아보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우리가 대략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왠지 이 리치 지방 그리고 티렐 가문이 데리고 있는 군대가 이상하게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다. 우리 올레나트라도 그런 말씀하셨고.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약한 데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뭐 우리 그 위에 웨스터랜드 돈 많은 웨스터랜드에 비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필적할 만큼 군대 동원력은 제일 많고 군대 수는 군대의 질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잘 먹이니까. 네네네. 거기에다가 저번에 스톰랜드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저 아래 복병이 하나 있잖아요. 이 땅에는 도른이라고. 그렇죠. 풍습과 인종이 아예 다른 되게 이질적인. 근데 이런 이웃이 있으면 맨날 싸운다. 그래서 요 도른 접경 지역은 무골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톰랜드도. 네. 우리 리치도 남쪽으로 도른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자면은 스톰랜드하고 싸운 것보다 도른하고 리치가 싸운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투닥투닥해요. 그리고 뭐 도른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싸우면 전리품이나 약탈품이 있어야 되는데 스톰랜드보다는 리치가 낫죠. 그럼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쪽 여기에서도 이제 그 접경지대 동남쪽이거든요. 이쪽에서는 언제나 싸움이 끊이지 않고 무력으로 이름 높은 가문들이 꽤 많다입니다. 네. 그 약간 그 싸움이 있다라는 그런 걸 기회 삼아 약간 뭐랄까 뭐 가문의 위세라든가 개인의 명예 같은 걸 드높일 기회나 뭐 기반으로 삼을 수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공이 높다라는 게 이때는 그 기본적으로 일본 그 무사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기사들이 주축이 된 이 세계관도 기본적으로 무를 통해서 사회적 계급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무공이나 뭐 이런 종류로 이름이 높다라는 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고 요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게 뭐 마상시합 같은 거.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상시합에서 여기서 어느 가문에 누가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나왔는데 진짜 세다. 이러면 얘는 이제 왕궁으로 바로 꽂힐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열리는 거죠. 그 방식이 예를 들어 그 왕을 수하는 가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도시 경비대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어쨌든 열릴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이때의 모든 가문들이 서로 항상 하는 그 정략 결혼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무공이 높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점수를 차지해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네 집안보다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격이 높은 집안에 아니면 돈이 많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조라 모르몬트. 그건 이제 조라 사관이고 그렇죠. 그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의 몰락이죠. 전락에 가까운 거죠.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죠. 이게 사실은 실제라면 거의 벌어지기 힘들 정도로 뭐 소설에서도 거의 힘들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가문끼리의 결합이었죠. 그런 거잖아. 아이고 이 큰 데서 알을 키워갖고 저런 성도 없는 데다가 애를 시집을 보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올드타운을 다스리는 하이타워 엄청나게 유서 깊고 강력한 귀족이 와 베어 아일랜드 춥고
근데 마상 시합에서 어쨌든 우승을 한 그 무공이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세계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우리 그 나무로 된 그 성 거기서 모두 울었죠. 네. 그 성 앞에는 또 나무로 커다란 조각상.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어이구. 한 손에 도끼였나요? 네. 근데 나무로 만들었던 돌은 네. 갈 수가 있어서 다듬는데 매끈한 디테일을 되게 살리기가 좋은데 물론 뭐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통나무 깎았겠지 뭐 큰 거.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곳에서 나무로 했다고 하니까 왠지 허수아비 같은 그런 모양새가 그런 거였을까? 너무하네 진짜. 거기가 나무는 엄청 잘 자란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숙련공이 있었을 것이냐라는 지금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매끈하게 다듬을 수 있는. 석공이 석재를 다듬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럼 목공이 있었을 것이냐. 단순히 돌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이 없어서 가난해서 돌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숙련공을 고용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는 느낌까지 들다 보니까 왠지 그 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정도는 떡 주무르듯이 그냥 그러니까 뭐 다들 나무밖에 없는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허수아비. 수수깡.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개비 뭐 이런 거. 아까 그 상도 나무였는지 그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성은 그때 우리가 나무여서 엄청 비웃었지만 비웃다니 눈물 흘렸는데. 비웃다니 그럼 눈물 흘렸어. 왜 이래.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성이라는 것, 그 나무라는 것도 눈물이 났고 이 아까 그 아가씨의 사관에서 그러니까, 엄마 나 망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그런 게 되게 그분이 그 공주님 거의 공주님이잖아요. 우리 영애 아씨가 살았을 때 사실 그런 게 있었다더라지 경험은커녕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쵸. 구경도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이타워에서 나간 적이 있겠어요. 그 도시를 딱히 없을 텐데. 우리도 왜 군대 갈 때 선배들이 다녀온 예비역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가면 되게 다 처음 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상을 초월하는 느낌의 처음 본 느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영애 아가씨 마음이 제가 알 것 같아요. 저 군대 갈 때 이제 자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짜 느꼈거든요. 이렇게 밖에 창 밖에서 느껴지는. 어머 왜 공기 계속 맑아져? 이거 아닌데.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피톤치드 냄새 나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뭐 결혼을 하는 방법도 있다. 전통적으로 킹스가드 저번에 우리가 나이트워치도 굉장히 명예직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짜 그냥 명예직 그 킹스가드거든요. 킹스가드도 뭐 결혼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킹스가드는 쳐줘요 진짜 명예로. 근데 이런 접경 출신들이 킹스가드로 많이 뽑혔던 기록들이 꽤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무력하면 뭐 아까 기사 얘기도 나왔지만 기사도의 본고장으로 이제 유명한 게 바로 리치 지방이에요. 자 마상 창시합이 기사도의 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토너먼트의 기원도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 마상 창시합도 있지만 이 토너먼트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 뭐 40명 이렇게 난전 같은 경우도 떼싸움. 네, 떼싸움. 그래서 우리 로버트 바란테온 같은 경우에는 마상 창시합보다도 오히려 그 떼싸움을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백병전에 더 능했다. 네, 그 시합을 더 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했다.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네. 그리고 시합에 보면 팔다리 같은 건 부러지기 일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님의 웃음을 자아는 우리 형제당. 네. 깃발 없는 형제단. 깃발 없는 형제단. 네. 그 우리 사제 있잖아요. 네. 이 이름이 우리 깃발 없는 형제단의 토로스라는 사제도 그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형제단이 되기 전에 킹스랜딩에서 살았어요. 우리 끼고 살았어요. 우리 로버트 바라테온 왕이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느냐? 항상 술에 이빠이 취해 있었고. 술 친구구나. 그렇죠. 술 친구고 그 40대 40 이런 난전 있잖아요. 난전에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대요. 이 토로스가. 취한 상태로 나와서 무력도 엄청났나 봐요. 네, 그래서 되게 로버트 바라테온이 끼고 살았던 사제다. 근데 제가 깃발 없는 형제단이 웃긴 이유는 애들이 되게 진지해서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정의라고 하지만 무례배잖아 하는 짓은.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들의 물론 정당성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막 이러니까. 물론 이제 그 드라마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아주 무례배적인 행태가 막 나오지는 않았지만 드라마에서만 이제 본 이미지로만 보면은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알아주지 않는데 되게 진심인데. 거기서 저의 또 웃음 포인트 이게 좀 약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웃음 진지한데 남이 안 알아줘서 자기들만 진지하다는 웃길 수 있는데 그 칼에서 불 나고 사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얘들이 자기들이 믿는 게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 존재해. 그게 웃긴 거야. 이게 또 소규모 종교 집단이 똘똘 뭉치거나 발현되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긴 하죠. 여기. 네. 네. 아까 우리 일부 얘기했던 나이트워치 말빨이 먹히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지. 맞아. 저희 진짜로 해요 하는데도 무슨 이런 거. 갑자기 또 그렇게 반성하게 되네. 우리 되게 슬픈 우리 형제단인데 시작이 실미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거산 목 따오라고 그래서 제가 거산의 목을 저희가 따오겠습니다. 갔어요. 기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사 밑에 보면은 평민들이 많이 같이 갔죠. 군대가. 갔는데 저쪽이 정권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는 끈이 떨어졌어. 네드 스타크가 시킨 거죠. 그렇죠. 내가 목 따러 가는 애 저 집안이 돈다리온에게 시켰는데. 네, 돈다리온에게 시켰는데 가고 나서 네드 스타크 우리 수관은 날아가고 그쵸. 역적이 돼서 날아가고. 되잖아 그러면. 네, 내가 목 따러 간 애가 거산이란 말이에요. 클리게인. 클리게인의 위쪽은 라니스터잖아요. 그쵸. 그쪽이 지금 정권을 잡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위리 역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부대로 갔다가 부정해요. 정부에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미도가 되는데 단장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야, 니네 뭐해? 잠깐만.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은 단장이 죽었잖아. 그럼 이제 드디어 집에 가나? 해산인가 그렇죠. 했는데 죽었던 새끼가 벌떡 일어나. 그렇죠. 집에 또 못 가. 단장이 죽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리고 칼에 불 나는 게 인상에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좀 그랬던 게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다 같이 싸울 때도 칼에 이제 불을 딱 하는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종교 집단 약간 웃긴데 진심인데 의외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그래도 보탬이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불 나는 거 말고는 별 능력이 없는데 마지막에 좀 감상이 그랬어요. 불 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능력이 없는데 라는 고기를 삶아서 익힌다. 그렇지. 지진다 이게 살균한다 이런 거지. 절단면을.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저 북쪽에 가서 그렇죠. 불의 검이 왜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죠. 왜 필요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던 우리 마티농의 그 느낌이 참 잘 살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닌 듯한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찮지는 않은 듯한 사실 그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치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듯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또 한쪽 가면 좀 그닥 그 능력이 여기선 쓸모없지만 저기선 쓸모있든 약간 그런 느낌의 존 스노가 여기서는 명민하지만 저기서는 뭐하고 막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 불의 검이라는 게 사실 르로르 신앙에서 꽤나 중요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권위를 가진 이미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비록 별 볼 일 없는 애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굴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르로르 신앙을 밀고 있었던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집에서는 일부러 그냥 검에다가 기름을 붙여서 잠깐 불 붙여서 부활아. 그렇죠. 가라로 이렇게 보여주고 스타니스가 되게 짜증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오죠. 스타니스는 사실 종교를 안 믿었잖아요. 네. 그리고 불을 그렇게 붙이면 그 검이 날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이런 느낌으로 짜증을 내는 부분이 좀 있죠. 전 그래갖고 이 불의 사제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깃바른 형제단의 이 사제도 그렇고 멜리산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진짜 찐 사제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대체 뭘까? 우리 예를 들면 그때 데네리스 도와주러 왔던 그 불의 사제 그 분도 그렇고 이분들의 능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렇게 손에서 불 나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진짜 눈에서 불 나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따로 찐은 없는 것 같고요. 멜라산데르 정도 되면 찐 오브 찐인 것 같고. 하긴 사람 살리니까. 여기서 찐은 찐따가 아니라 진짜. 찐 오브 찐인 것 같고 뭐
지금 얘기했던 소로스도 네. 찐인 것 같고 사실 룰루르 신앙에서는 룰루르 신 밑으로 사제들은 그러니까 신 밑으로는 다 자비라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룰루르 신의 권위가 올라가면 서열이 쭉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일직선상이다. 사제들은. 대략적으로 그 권위를 이렇게 발현되는 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하여간 그 리얼리티가 그래서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의 그 능력치 사실 흔히 말하는 먼치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뭐 각성을 했어. 모든 걸 왜냐면 중간에 보면 용을 스노우가 탈 수 있잖아요. 그거 대단한 능력인 거잖아요. 타면 뭐래라는 느낌이 또 드는 거야. 기대를 했다가 용도 없는데 기대를 했다가 타면 뭐래라는 느낌도 들었다가 뭐 하기는 연애하잖아 데너리스랑. 용 타고 함께 논이며 공중에서. 그럼 암수서로 정답지. 이런 진. 저기 나는 용 두 마리 암수서로 정답인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명재단 웃기긴 한데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왜 불의 검 쓰시는 그분 베릭인가 그분. 베릭 돈다리온. 베릭의 외모도 좀 한몫을 했다고 봐요. 약간 좀 여기 나오는 그 조라라든가 마운틴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그 무사의 능력치가 있어 보이는 느낌보단 약간 그 사람은 무레벨하고는 약간 그 오히려 기사의 종자일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진중한 좀 얼굴이지 않나요? 아니 난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 그래요? 이렇게 사람마다 인상이 다르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데오 주변에 사는 아저씨 미국 오데오 주변에 이렇게 빨간 체크 남방 같은 거 입고 있을 아저씨처럼 보였는데 맨날 낚시하고 그리고 사람 좋은 웃음 뭔가 좀 진중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랬구나. 저는 좀 약간 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능력을 가졌구나 하니까 되게 좀 신기했던 거죠. 이 돈다리온 베릭 돈다리온 집안도 돌은 접경지대 출신이죠. 그리고 아까 마상창 시험 얘기 나왔는데 그 가기 전에 그 킹스랜딩 쪽에서 열렸던 마상창 시합에 베릭 돈다리온이 나와서 꽤나 성과를 올리는 장면들이 소설에 나와요. 그 동네 아가씨들이 또 마음을 흔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었죠. 그리고 시녀들 중에 맞아. 난 돈다리온 이렇게 나는 누구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잘 나가시던 분이었다. 근데 인기 투표에 이게 상위 올라가는 분이었다. 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실미도를 맡아서 눈 없어져 어깨 잘려. 근데 실제로 소설에선 만약에 영화니까 그 사람이 하니까 좀 그러지만 실제로는 좀 더 그 눈이 없거나 이런 형태가 단순히 그냥 거기 하나 상처가 있는 느낌은 약간 좀비같이 좀 심한 거죠. 그렇죠. 흉측하죠. 그래서 브레 화이트라는 표현도 쓰는 게 좀비 상태랑 비슷하게 그래서 찢어진 데 막 꿰매놓고 그리고 걸렁거리는 거 꿰매놓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거산이 이렇게 만든 상처들이라. 그치. 사실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어야 맞죠. 좀 처참하다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거산이 그래서 이래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래서 수박 깨기 기술을 그렇게 한 거구나. 안돼 우리 오베린.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네. 미남을 싫어했나 봐. 싫지 나 같아도 싫은데. 싫어 나도 싫어.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봐. 난 거산인데. 난 라니스터의 개인데. 니 뭔데 이렇게 잘생겼어. 저놈은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리고 그 돈다리온 집안이 이렇게 그 문장에 까만 아니요. 돈다리온 집안. 까만 그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뭐 얼핏 생각하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낭만적인데. 나는 멋있을 거예요. 이 돈다리온 집안 맞나? 틀리면 뭐 다음에 AS하고. 요런 무늬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클리게이는 개 세 마리잖아요. 그쵸. 짜증나지 보면서. 뭔 별이야 씨. 나는 라니스터의 개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저씨가 자기 목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정권은 뒤집혔어. 우리가 잡았어. 그냥 약간 그러니까 무력이 안 세 보이는 아저씨가 그러니까 약간 웃기다기보다는 좀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이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 진지함과 그 이상한 능력치와 희한한 게 엉켜서 좀 웃기는 아저씨처럼 보인 건 있는데 제가 이게 왜냐면 중간 한 3, 4시즌 가면서부터는 원래 일러스트가 있더라고요. 이거가. 인물들 있잖아요. 뭐 성도 그림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찾아봐요. 그럴 때 이제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가 있거나 전혀 다르거나 조라 같은 경우 완전 다르잖아요. 오히려 사파가 좀 더 못생겼더라고. 못생긴 아저씨죠. 근데 돈다리온이 좀 반대예요.
돈다리온 사파를 보면 조금 용맹해 보여, 되게. 용맹한 어떤 장군 기사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묘사로 보자면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런 전형적인 기사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왜 그 배우님이 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약간 풍모가 좀 그랬다. 조금 더 형제단 얘기를 하자면 이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정권이 바뀌면서 네. 생각해보자면 그 뒤로 이들이 돌아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클리게인을 모계치를 하는데 다시 수도로 돌아와도 자기들은 죽은 목숨. 여기에서 다시 클리게인한테 찾아가도 죽은 목숨.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 뭐 됐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분 뭐 저번에 얘기했던 권위라는 것을 품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지탱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드 스타크의 명을 받아서 저 무도한 클리게인을 치러왔고 우리는 계속 그 임무를 수행 중이고 라는 상태라는 거죠. 이 돈다리온 이분을 찾아보니까 네. 제가 다시 봤는데도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면 시즌 1에서 네. 말끔하죠 그땐. 네드가 이제 그 가라 하잖아요. 가라 네. 클리게인을 치러 할 때 그 사람이랑 나중에 나온 사람 다른 배우님이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아닌데 이상한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 배우님이 바뀌어갖고 못 알아봤구나 싶어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되게 말끔하게 생겼고 그 뒤에 수염이 이렇게 인상을 바꿨나? 라고 생각했는데 얼굴형이 좀 달라요. 아예 다르구나. 나중에 그러니까 클리게인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내가 기억나겠지 했는데 네. 다시 봤는데도 돈다리온 그분을 내가 처음 봤던 거랑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 배우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인상이 별로 그렇게 안 비슷해. 좀 다른 얼굴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오데오 아저씨. 나는 진중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아마 그 시즌 3의 그분을 생각해볼 때 3부터 쭉 나왔던 그분은 저한테 좀 진중한 이미지였는데. 오데오 주변에 사는 아저씨들이 진중한 아저씨. 낚시하면서 사는 진중한 아저씨. 저도 얘기했잖아. 너무 진지하다고. 그치. 그렇습니다. 공통적이네. 그게 포인트라니까. 네. 이 진지하신 분이 전형적인 기사로서 토너먼트에서 나름 날렸다.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기사도 토너먼트 이게 리치가 찐이 아니라 그 본고장이다. 시작이다. 네, 본고장이다. 지금 제가 좀 드라마 배우를 찾아봤어요. 네. 1시즌에 나왔던 배우면 제가 느꼈던 약간 피식하는 코믹한 느낌이 안 살았겠네. 네. 그때 잠깐 얼굴 나오죠. 조금 얄쌍하지 않아요? 얄쌍하고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오히려 약간 무사라기보단 학자와 느낌이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의 좀 약간 슬픈 눈을 가진 느낌이고. 그러니까 네드 스타크가 저 사람한테 뭘 믿고 클리게인을 치라고 가라고 하지 싶은 정도 외모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인데. 3시즌부터 나오는 돈다리온은 탈모가 생겼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M자가. 거산이 이마를 깐. 약간 이게 또 그러네요. 나쁜 놈. 그 실제로 그때 임무를 받고 갈 때 꽤 젊은 기사였고, 그다음에 아까 몰미코라고 얘기했지만 그 돈다리온 집안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명이 꽤 높은 집안이었고, 이 친구도 마상 시합에서 꽤 날렸고, 그래서 갔죠. 사실 그래봤자 거산 앞에서는 거산 미만 잡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받았으니 가야죠.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계속 형제단 얘기 나올게요. 형제단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시 저기 리버랜드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에 우리 단장 말고 밑에 있는 인물들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기사가 아닌 우리 병사들 있잖아요. 뭐 총이 아니지. 활을 잘 쏘는 친구도 있고 뭐 되게 덩치가 크고 사나운데 노란 레몬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기사와 다르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끌려온 거잖아요, 또. 그죠. 근데 그 의무에 이들도 되게 매달리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레이디 스토너트 이후에 단장이 바뀌고 나서 남는 사람, 떠나는 사람 요런 얘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재미있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마티농이 그 부분을 꽤 잘 다뤘어요. 약간 기괴하면서도 좀 웃길 것 같고. 네, 기괴한 느낌이 좀 있는 게 레이디 스토너트가 잡고 나서부터는 지나가는 사람 다 잡아서 자기들끼리 재판을 그냥 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의식이 있어요. 재판한 다음에 그냥 목을 매달아요. 되게 기괴한 집단이 돼 있죠. 그럼 목 매달고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다 사람들이 좀 막 흔적들이 그죠? 주변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놔요. 되게 기괴하죠. 스트레인지 블록 같은데. 어쨌든 뭐 요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기사도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우리 리치 지방이 기사도의 발원지다. 근데 발원지라고 표현하긴 뭐 하고요. 꽃을 피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흥하게 한 곳이다. 왜냐하면 기사도로 유명한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 전체 지방 우리가 대충 훑어봤으니까 네.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도른. 도른은 이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떼놓고 우리 한번 요 기출 문제 제가 한번 내볼게요. 요거를 봐서 이제 우리가 시타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나오니까 자 어디일까요? 기사도로 유명한데 또 한 군데. 사자 정답. 네. 기사들은 말을 타니까 도트라키아. 도트라키는 대륙이 다르죠. 에소스에 있죠. 왜 안 돼? 저분은 저기 웨스터랜드에서 거기만큼 말 잘 타는 데 있어? 어? 광산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 시타들은 좀 힘들겠다. 네. 기사는 역시 기사도라는 게 결국은 무력이 센 사람들을 중재하기 위한 일종의 억제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역시 그 어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조이. 그레이조. 저기 장벽으로 가셔야겠네요. 아니 힘이 센 놈들끼리 좀 억제를 하려면 기사도가 필요하지. 되게 그 명예로운 직업이 북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머리를 안 써도 됩니다. 무서운 퀴즈쇼다. 그 뭐 얼핏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데 중에 스톰랜드에 뭐 사납다, 뭐 사람들이 뭐 매번 싸웠다 얘기하는데 스톰랜드 이미지가 좀 기사보다는 전사 쪽에 가까워요. 좀 차이가 있어요. 기사라는 건 나름 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사도라는 말로 이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스톰랜드 쪽으로 전사라는 건 느낌이 좀 다르죠. 무슨 느낌이랄까? 옛날에 우리가 그 한국 영화, 조폭 영화들 이렇게 계보들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김지훈 감독님이 만드신 저거 뭐죠? 이병헌 배우님 나온 무한세계? 네, 아니 무한세계 말고 아니죠. 달콤한 인생. 맞아,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에 처음에 이병헌 씨가 딱 나올 때 보면 사실 깡패잖아요. 호텔에서 일하는.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렇죠. 수트 입고. 그 느낌이 기사다라고 본다면 이 전사라는 건 우리 황해에서 소뼈다구를 가지고 그 집안에서 살아나오는 그 정도가 돼야 전사다. 네, 스톰랜드는 전사 쪽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잘 싸우는 쪽 얘기하자면 저 북쪽에 그쵸. 험난하고 그러니까 맨날 거기 잘 싸우고 사람들이 좀 거칠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북부는 기사 서임을 받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기사라는 것에 대해. 어렸을 때 애기들, 그 예를 들어 우리 윈터펠의 애기들 어렸을 때 보면 기사도 애기 되게 좋아해요. 애기들은. 그리고 왕궁으로 가기를 남자아이도 그렇고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꿈을 꾸죠. 근데 북부에서 좀 크다 보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서울 다 가나? 그러니까 뭐 서울 가는 놈들도 있겠지만 북부에서 살다 보면 그게 무슨 다들 여기서 굴러먹다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뭔 기사야. 칼로 이렇게 쑤셔서 배돼지 안 들어가는 놈 없고 먼저 찌른 놈이 이기는 거고. 네. 그래서 북부에서는 기수 집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싸우자 그럼 기수들이 모이는 건 많은데 그중에 기사 서임을 받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또 많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인종이 약간 차이가 난다고 했죠. 북부하고. 네. 기사 문화 자체가 안다린의 문화예요. 안다린의 전통, 에소스에서 안다린이 넘어왔다라고 했는데 안다린들이 가지고 온 가장 큰 두 가지가 기사도와 시신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북작은 북쪽, 우리 북부는 북작이래. 이짝 저짝. 그 짝 그거. 운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 북작에선 네, 그 두 가지가 다 약하죠. 기사도도 약하고 칠신교 신앙도 약하고. 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에 어떤 퍼스트맨 쪽의 혈통. 예신도 믿고. 네, 지금 이제 힌트가 이미 다 나왔어요. 안다린하고 되게 관련이 깊은 전통이다. 베일인가요 그러면? 베일이죠. 최초로 이제 안다린이. 광산에서 나오나요? 네. 아니 저기 광산에서 기사도가 왜 필요해? 그렇죠.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지. 기사도는 강원도에서 나왔다. 고랭지에서는 배추하고 기사가 그렇게 잘 난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있는 역사에서 많이 참고를 하셨잖아요. 마치는 쓰면서. 기사 문화 자체가 사실은 뭐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로마에서도 이 말을 타는 기수 군대에서 기수들이
나름 직책이 꽤 높았고 네. 귀족들이 탈 수 있는 위치였고 또 맨날 그 로마하고 접경해서 이렇게 같이 싸우고 또는 융화하고 했던 갈리아 지방 있잖아요. 네. 프랑스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 갈리아족들은 네. 기사 말을 탄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명예로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갈리아에서 기사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용이 됐다라고 친다면 안달인들이 아마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온 게 뭐 중세하고 비슷하게 기사도 그다음에 기독교하고 비슷하게 네네. 이제 겹치는 치신교라는 부분이 이제 같이 네. 겹치는. 우리 그때 핑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미한 집안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에 남잖아요. 베어 아일랜드도 그렇고 우리 양하고 똥하고 돌밖에 없다는. 그쵸. 거기가 우리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같으면 관광지로 되게 흥할 텐데 여기는 최초로 안달인들이 왜냐? 거기에 바위들 보면은 칠각별들이 막 그려져 있고 왼쪽에 보이는 바위에 칠각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얼마나 그 안달인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여기에서 어떠한 감격으로 내려서 신에게 감사하며 그래서 그 배를 딱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안다리가 안다리가 손을 흔들어요. 같이 안다리를 환영해 주세요. 안다리가 저렇게 지금 손을 흔들고 있지만 정말 힘들게 넘어왔고 이제 안다리의 눈물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감격에 젖어서 칠각별을 새기고 있네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어요. 이 퍼스트맨 놈들아. 관광인 줄 알았지? 여기에 숲의 아이들이란 놈들도 있다 그랬는데 걔는 어디 갔냐. 그래서 퍼스트맨 쪽 계열들이 남아있는 게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적부터 이렇게 남아있던 권위를 가진 이미지들 초록손 이미지 그다음에 저 북부의 건축왕 뭐 등등등 네. 각 지방마다의 그런 이미지들은 퍼스트맨 계열들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저번에도 얼핏 아마 얘기하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집안의 권위를 세울 때 보통은 안달인 계통보다는 퍼스트맨 계통에서부터 시작했다 쪽을 그쵸.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죠. 요게 저 라니스터 집안 얘기를 하면서 부계 쪽으로는 안달족 계통으로 내려왔는데 굳이 모계에 퍼스트맨 계열을 찾아서 권위를 세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새로 들어왔지만 강력하게 이 세 개 옛날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던 웨스테로스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건 칠신교하고 기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퍼스트맨은 좀 신화적인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우리 좀 단군의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석기 시대 뭐 이런 네. 느낌인 거죠. 뭐 영국으로 치면 켈트족 같은 그런 네. 뭔가 네. 그런 켈트족이죠. 안개 낀 곳에 뭐 노루와 빛과 사슴과 뭐 어쩌고 뭐 나무도 뭐 당산나무 같고 하니까 사슴불과. 그리고 저쪽은 솔직히 좋게 얘기하면 안달이는 약간 문명이고 그렇죠. 침략자고 정복자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세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이제 그런 차이다 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를 좀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둘 다 명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퍼스트맨은 원주민이었고 그렇죠. 퍼스트맨은 뭔가 유서 깊고 그런 단군처럼 뭔가 신화적인 멋짐이 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 가문에 뭔가 그런 신비로움이 흐른다. 이 핏줄에 뭐 그런 게 있고 안달이는 또 좋게 볼라치면 어떤 문명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를 통일한 대통일한 뭐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대왕 이런 것처럼 뭐 시저 이런 사람처럼 뭔가 그런 거다라는 이미지도 씌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체계가 있죠. 그죠. 네, 문명이라는 느낌에. 그래서 우리가 적장자를 따질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퍼스트맨 계열의 어떤 전승이나 종교로 따지기는 힘들어요. 그쪽은 주지부지의 세계고. 그래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지웅님입니다. 뭐래요 진짜. 주지웅님이란 말이 여기서 탄생했군요. 뭐래 정말.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그 퍼스트맨 계열의 나쁜 숲속 중에 하나가 약탈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구 뺏어와서 마구 낳고 그게 저 장벽 너머에서는 아직도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퍼스트맨들의 풍습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눈 맞으면 결혼하고 좋으면 서로 살고 고래짝엔 저랬을 거야 라는 느낌? 그러면서 적장자에 보니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낳고 살고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좀 체계가 있죠. 안달인의 전통.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를 가져오는 방식들이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되게 다양하게 차용이 되고 있어요. 무엇을 선호했느냐 따라서 하겠죠. 뭐. 네.
그래서 종교나 기사도 이렇게 어떤 체계가 필요한 것은 안달인의 전통에서 좀 갖고 와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이제 베일이 최초로 안달인들이 내렸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자부심이 쩔어요. 우리가 진짜 발원지다. 우리가 시방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거. 못 믿어? 저기 해변에 가봐. 핑거 거기에 뭐 양들이 좀 있긴 하지만 돌 자세히 봐봐. 돌 거기에 바위에 봐봐. 거기 우리가 시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자부심이 쩔기는 하는데 뭐 그래서 여기서 뭐 토너먼트나 마상창 시합을 열라 그러면 타산이야. 돌이에요. 운동장을 닦아야 애들이 뛸 텐데. 그러니까 운동장을 닦을 수가 없네. 산사이에 계곡에서 서로 이렇게 마상창 시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 잔디를 깔아야 유소년 축구도 영재를 키울 수 있는데 이건 돌밭이야. 돌밭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펼칠 수 있는 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그 평야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평야의 왕국. 거기죠, 바로. 거기가 어디? 기사들. 리치. 네. 다른데 은근히 이 웨스테로스가 언덕들이고 언덕이 힐이잖아요, 많고 전부 다. 돌이 많고 뭐 춥거나 뭐 늪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기사를 양성하기에 딱 좋은 곳은 리치였다. 그렇죠. 발언은 베일일지라도 아까 갈리아인들 얘기를 하면서 네. 프랑스가 이제 갈리아인들이 살던 지방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기사도나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선도하는 것이 프랑스였죠. 그렇죠. 사실은 꽃 피웠고 거기가 진짜 본원이었죠. 그게 프랑스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치 지방에서 그게 꽃 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최초에 내렸다도 되게 중요해요. 안달인들이 내렸는데 안달인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좀 뼈대 있고 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죠. 좋은 땅으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꽃 피웠겠죠. 아까 칠신교도 이제 안달인들이 갖고 왔다고 했는데 칠신교의 본원, 원래 본원이 어디 있었냐? 올드타운에 있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안달인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땅이다라고 문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곳 같아요. 마치 프랑스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 네. 방금 이제 기사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기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요 얘기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재미들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기사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계급에 가깝다라고 봐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사와 우리가 기사를 좀 나눴잖아요. 네. 기사라는 건 사실은 문화에 가까운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본의 전국시대 때도 보면 그때 사무라이들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사들이. 네. 그 실제로 싸움을 많이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전투원이었잖아요. 근데 후반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거의 다 그 소위 얘기하는 행정직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칼 같은 것도 무겁잖아요.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잖아요. 앉아서 우리가 사무 봐야 되는데 옆에 뭐 이렇게 차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나무로 바꾼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가난한 집안은 그걸 이렇게 칼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아치우는 집안들도 꽤 있었다고 해요. 네. 그 옛날에 대표님이 한번 그 영화 얘기했죠. 제가 거기서 하라기리였죠. 할복. 네, 할복이란 영화를 추천해서 봤는데 여기에 담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대략 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대나무 칼로 바꾼 거예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할복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 돈 있는 집안 대문 앞에 가서 그때 당시엔 무사들끼리 내가 이래해서 보통 여기서 가난한 집안들은 다른 번에서 일하다가 아까 행정직들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는 거예요. 자꾸. 네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명예롭게 죽고 싶다. 할복을 해야 되는데 참관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죠. 누가 있어야 되죠. 그럼 웬만하면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 무사들이 사실은 그런 거 보기도 싫어하고 그게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할복을 하면은 그렇게 준 게 옆에서 목 쳐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그 참관을 해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죽음을 기록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옆에서 지켜봐 준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그 죽음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처리도 해달라 이거지. 네. 근데 싫다 진짜.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앞에 와서 배를 가르겠대. 싫어. 왜 그래. 그러면 네가 힘든 걸 아니까 얼마 쥐어주고 보내는 거예요? 네, 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버텨라.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친구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집에 매번 그런 친구들이 오니까
이 젊은 친구를 보고 괘씸하게 한번 이 친구는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할복하라 그래요. 어머. 근데 이 친구도 질렀잖아요 이미. 근데 무사라는 게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있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요. 자기 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알았어요. 대나무 칼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뭐랄까 치킨런이 돼버린 거죠. 네. 설마 저걸로 죽겠냐. 저거 불가능하다. 대나무 칼이면 대나무 끝을 그냥 뾰족하게 깎은 건가요? 그렇죠. 나무로 모양만 만든 거예요. 칼집에 들어가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칼집에 그 검신이 없으면 아예 두 개가 분리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대나무로 그냥 이렇게 모양만 깎아놓은 건데 다음날 당신이 칼로 해라. 대나무 칼 그거 가지고 비웃어요. 비웃으니까 또 얘는 또 어떻게 또 해야지. 울컥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쑤셔 넣어요. 그러니 우리 주인공이 원한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주인공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요게 딱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참 대표님 취향 아닙니까? 그러게요. 딱이네. 어쨌든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그 간격이 거기에서도 극명하게 들어야죠. 과거에는 전사였고 실제로 싸우는 계급이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나 이미지는 남아있어서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니까 기사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하면 이제 기사도 문학에서부터 13세기, 14세기 이때 발현이 됐는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하느님한테 충성이 아니라 하느님한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충성! 하느님한테 뭐라 그래? 글쎄, 하느님 뭐라 그러지? 복종?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보다 복종이 좋아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신을 섬기면서 십자군들 같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레이디들을 지키는 게 이제 기사 이미지. 그게 되게 강력한 원형 이미지로 우리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 옛날에 기사도 보면 항상 나오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흙탕에 가면은 자기 망토를 벗어서 깔아서 우리 이제 아가씨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렇죠. 그런 거. 뭐 레이디들이 보통 이제 무레배들한테 잡혀가려 그러면 저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까르르 히히힝 하고 이렇게 말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봅시다. 까르르. 이게 내가 이렇게 상상하는 게 지나가다가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봅시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좀 보고. 그래서 따그닥 달려와서 이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용한테 잡혀가 있는 우리 레이디. 그쵸. 우리 공주를 구하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사실 그 철판인데 용은 불을 뿜잖아. 나 근데 그거 왜 입고 가는지 모르겠어. 더 잘 구워지라 그런 거야? 뭐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스불 풍로 있던 시절보다 가스불이 온도가 높아졌는데 또 거기에 대응해서 무쇠라든가 스댕이라든가 인간은 진화한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 가스불 틀었는데 냄비 녹으면 어떻게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서 잘 맞춰줬을 거예요. 어쨌든 냄비는 안 녹고 안에 있는 게 녹잖아요. 그렇죠. 녹는다기보다 냄비를 안 넣는데 내가 끓지. 그렇지, 내가 끓지.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야르 반응이 안에서 하지마. 맛을 되게 중요하게. 하지마. 요게 얘기가 나온 게 또 잠깐 세자면 우리 미친왕 아이리스가 우리 스타크 가문의 아버지를 죽일 때 그죠? 불에 산채로 태워 죽였는데 그때 보면은 갑옷을 입은 상태로 불태워 죽여요. 뭘 안다. 우리 미친왕은 취향도 있었다. 음식을 안다. 항시 좋은 것만 먹어서. 그 미친왕의 그 사람 죽이는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내 취향이더라고요. 이봐. 아니 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목을 베라 뭐 일렬로 서서 총으로 갈겨라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 되게 하나하나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심하게. 나름의 설계가 있죠. 그에게 맞는 죽음은 어떤 것일까?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죽음을 해볼까? 아까 얘기한 그 불에 태우는 것도 단순하게 불에 태우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브랜드는 장남하고 같이 엮어서 1타 2피로 보는 되게 정교한 무대를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좀 선호했었죠. 그래서 괜히 미친왕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식으로 좀 미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미쳤다니까. 취향이 좀 남달랐을 뿐이야. 다만 반사회적이라 그랬던 거지. 미쳤다라고 퉁치면 오히려 요즘 같은 PC한 논쟁으로 치면 다른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퉁쳐서 된다라는 거지. 그 사람은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을지언정
미친 사람은 아니다. 당시에 이 배경에 이곳에서는 그런 정교한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미친 자죠. 정교하게 얘기합시다. 미치지 않았다. 네. 제정신이었다. 우리 이제 기사도 얘기하면서 레이디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는데 그쵸. 레이디 여기 기사도에서 얘기하는 레이디는 일반 신분의 여자는 레이디가 아니에요. 그럼요. 귀족 여성만 네. 레이디인 거죠. 아 그럼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일반 여성 중에 뭐 위험에 빠진다 그런 걸 구하는 류의 스토리는 없나? 일반 여성은 위험에 빠지지 않아요. 위험 그 자체인가? 언제나 위험해요. 그치. 하긴. 맞아. 생각해보니까 옛날 그 중세문학 보면은 일반인은 여성은 네. 여성이 아니라 어떤 도적이나 무례배 네. 그런 건달들과 함께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 자체 위험한 족속이지 그렇죠. 거기서 여성을 특별히 분리해서 어떤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위험하거나 무력한 족속이죠. 뭐 허드렛 일을 하는 뭐. 그렇지. 일반인 하층 계급이죠. 나와 비슷한 표현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만이 지켜줄 가치가 있죠. 신분과 교양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양조차도 필요 없고 신분만 있으면 되죠. 혈통. 네, 아까 얘기했듯이 하층 계급의 여성한테는 뭐 아까 위험에 안 처한다라고 얘기했던 건 항상 위험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들한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 기사가 오는 날은 웬만한 집에서는 아마 자기 딸 아이들은 숨겼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왜 여관에서 그 라니스터 병사들이 여관에 네. 가서 난장치잖아요. 여관 딸내미 희롱하고. 아 맞아요. 예. 그런 거. 그리고 난장치면서 다행인 줄 알아라라고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강간하고 재산만 죽이진 않잖아. 안 데려갈 거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과거에 초약권이라는 것도 그쵸. 중세에 있었잖아요. 우리 브레이브하트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볼튼 가문도 그렇죠. 다 죽일 거야. 내 마누라를 첫날 밤에. 그거 맞죠? 브레이브하트 그렇게 시작한 거 맞았지? 브레이브하트가 아마 그거죠. 네. 그리고 성난 멜 깁슨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오쟁해진 남편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싸우다가 거세를 당한다. 호주인의 어떤 근원적인 적개심을 영화에 투사했다라고 보는. 램지 볼튼의 탄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제 기억 얼핏 기억나는 게 이제 루즈 볼튼이 성주인데 네. 당연히 결혼하면은 뭐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 이런데 허락을 안 받고 이것들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내가 그 여자를 강간했다. 그리고 난 데 태어난 게 너다. 진짜? 레알로? 루즈 볼튼이 램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10개월이 지나서 애를 데려내라고 하더라. 근데 원래 같으면 내가 죽였다. 너도 걔 엄마도 다 죽였다. 근데 걔가 너가 나를 봤는데 딱 애기가 나를 딱 보는데 내 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 네가 날 보고 웃더라. 내 애구나. 그래서 내가 널 데려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초약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허락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뭐 그것도 이제 혼용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아마도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요 시점에 웨스테로스 안에서 초약권은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 지역, 예를 들어 그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야만적이잖아요. 사실. 야만적이죠. 그게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초약권인지 아니면은 세금. 결혼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인지 그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초약권보다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지들끼리 결혼을 해서 괘씸해서. 그러니까 그 둘 다 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그 둘 다 허락의 종류죠. 그쵸? 세금이란 것도 결국 등록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근데 결국은 어떤 그 허락을 안 받던 구실이고 그냥 램지 볼튼 엄마가 보고 이제 이놈이 욕정이 생겼다.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이 얘기 들으면 아침 드라마가 맞다니까 옛날 어르신들만 이게 사람을 출생도 봐야 되고 어떻게 낳는지 부모도 봐야 되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핏줄은 어떤지 다 봐야 돼. 그 볼튼 가면 깃발만 봐도 그 집 그쵸. 핏줄이 디자인이 잘 돼 있어. 어이구 숭해. 사실 너무 끔찍해요. 사실 볼튼 가면 야 이게 시집을 가야 되는데 한쪽 집안의 깃발에는 가죽 벗겨진 남자가 있어. 뒤집어진 사람이 걸려 있고. 그리고 한쪽 집안의 깃발에는 아까 그거 모래사장에 개가 되게 많아. 또 하나는 그거 있잖아요. 모르몬트 집 그거. 곰이 있어. 고르시오. 어디로 가야 돼? 이 문제 진짜 어렵네요. 최신교에 몹을 던지겠습니다. 가난하지만 나를 끔찍히 생각하는 로맨티스트. 그리고 그 개가 많은 집은 소문에는 되게 부자라고 하잖아. 저쪽 라니스터 집에 있으니까. 네. 아니 저기 우리 에소스의
발리리아에서 네. 보물들 갖고 왔다라고. 아, 그 집. 근데 크랩이 많은 그 집. 알고 보면 그 집 시집 가면 죽을 때까지 게장을 담그니까. 그죠. 간장 끓여야 돼.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나. 게장 만드는 간장 어디서 나와? 내가 끓여야지. 야, 그래도 게장이 낫지. 저 집 가면 사람 가죽을 벗겨야 돼. 근데 제가 제 어렸을 때 여사친들이 나쁜 남자 좋아했던 걸 보면 역시 램지 볼튼이다. 왜냐면은 얘만 좀 엇나가 있어. 이 집안이. 그건 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 그 당시 여사친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할 때의 그 어떤 그들의 설명이었거든요. 램지 볼튼을 좋아하던 그 개 사육사의 딸도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실 영혼의 짝이었어 둘이.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만지면 좀 튜닝이 되지 않을까. 다 드라마에서는 좋으니까. 그 정도로 되거든. 근데 램지 볼튼 실제로도 보면은 저 드라마에서도 외모가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그 집안도 집안도 좀 괜찮고. 눈도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무서워. 좋았어요.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가 샜으니까 네. 얘기하자면 연애 지금 하시거나 사람은 안 고쳐져요. 그런 마음을 절대 먹지 마요. 예, 문제가 보였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갈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뭘 해도 그런 건 바꿔지지 않아요. 그럼요.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은 바뀔 수 있는데 완전 180도로 고쳐지진 않는다고 봐요. 그렇죠. 몇 도는 고칠 수 있죠. 5도 10도 정도는. 네. 뭐 연애 얘기를 하니까 완벽하게 내 취향에 나한테 맞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도 나한테 안 맞는데 내 취향에. 남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음식이 완벽하게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싫어하는 맛도 섞여 있지만 그걸 그냥 용인하고 맛있는 맛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제가 파를 되게 싫어하는데 음식에 나오면 그냥 파 이렇게 골라내고 먹어요. 그럼 되지 뭐. 뭐 예를 들어 저는 과메기를 아예 못 먹어요. 고소하고 맛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 비린 맛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거는요. 비린 맛 하나도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에요. 정말. 그냥 쥐포 같아요. 진짜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입에 넣었거든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과메기인데 먹자마자 토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을 안 믿었는데 네. 영덕에서 직접 올라온 거를 부모님이 해갖고 보내줬다 하는 게 예전에 회사에서 한번 갖다 주려고 우리 이제 점심때 한 먹었거든요. 네. 쥐포 같아요. 진짜로. 비린맛 진짜 못 먹는 사람들은 생수도 비려요. 어쨌든 네, 과메기 얘기를 안 먹으면 되지 뭐. 딴 게 아니라 그 연애할 때 상대방을 고를 때도 그러한 흠집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맞아요. 그게 내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걸 예를 들어 램지 볼튼 같은 경우면 그건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사랑할 때. 램지 볼튼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유 교수의 오토바이 같은 취미인 거예요. 그의 취미에 내가 동참할 것인가. 그의 취미 그녀처럼 개사육사의 딸처럼 아니 오토바이를 남편이 몰래 저기 왜 오토바이 몰래 숨겨주는 그거 업체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음습하지 않게 보니 앤 클라이드 같이 하는 거지. 보니 앤 클라이드처럼 델마루이스 이거 너무 램지 서사 아닙니까? 램지 사관일 수는 있는데 같이 여자 사냥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안 맞으면 떠나는 건 맞고, 날 작가님 말이 맞는데. 못 떠나 죽어. 그 생각은 들다. 이 사람의 나쁜 점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이 회색 비늘병에 의료 메디컬 센터를 우리 볼튼 집안에서 그거 괜찮다. 지난 면도 때랑 합쳐져서 그 나쁜 점 한다고 그러면 류 교수님 그때 우리 배민하시라 그랬잖아. 그쪽으로 좋게 쓰시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볼튼 집안이 회색 비늘병엔 그러네요. 램지 집안이 그 디자인이 얘가 또 디자인 감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3살 돋는 건 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좀 발라주면 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왜 뭐 마치 그 의료 드라마에도 흔히 농담이 나오잖아요. 외과 사람들한테 무식한 칼잡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굉장히 섬세하고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칼로 이걸 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역시 볼튼 가문이네요. 들어야 된다. 이게 뭐 그냥 쓱싹쓱싹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제가 그 의사분한테 들었더니 누굴 백정으로 하라. 맞잖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사도 얘기 마저 하시죠. 그래서 뭐 기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기사문학 같은 거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요 세계관도 재밌어질 테지만 우리가 중세사 유럽 중세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훨씬 더 재밌고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기사도 문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기사도로 이렇게 표현된 게 프린스 차밍들 아닌가요? 동화에 나오는. 그렇죠. 거기 발전판이죠. 네. 기사도 문학이 사실 좋은 거는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적폐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좋은 면만 보자면은 흔히 말하는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그 룰이랄까 매너, 애티튜드 같은 거 관련돼서 약간 좋은 영향이 있고 나쁜 점은 이제 성역화를 고정한다. 그렇죠. 저는 이제는 너무 그게 기사 문학 같은 게 나중에 차용된 게 너무 할리퀸 같은 거야 이제는. 좀 그런 느낌도 있죠. 할리퀸으로 뭔가 많이 차용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사도 문학의 원형 이미지에 최고의 기출 변형이 제이미 라니스터까지 가는 거 아닌가. 사실은 뒤틀린 기사에 가깝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미가 이제 발현하는 게 여성이고 기사가 될 수 없었지만 가장 기사와 가깝고 기사를 선망하는 브리엔 타스. 와의 만남이 되게 재밌고 깊이 있는 얘기를 끌어냈잖아요. 요 얘기 중간에 기사도란 무엇인가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되게 아까 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뭐 신에게 충성하고 신앙을 지키고 레이디를 지키고 근데 아까 레이디는 일반 여성들이 아니라 뭐 어떤 혈통이 있는 여성이고 여성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더덥고 이상해 보이는 풍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나눠서 그렇게 하니까요. 심지어 나중에 실제로 전투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갑옷 번쩍번쩍한 거 있고 뭐 장식 같은 칼 들고 다니면서 그러한 허례허식을 한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 문화가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권위, 문화적 힘이라는 게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족이라는 것이 늘 분리하고자 하잖아요. 그때 하층민과 계층을 분리하고자 할 때 그렇다면은 가장 그런 기사도 문학처럼 난 기사도처럼 본인들이 어떤 매너를 가지는 것도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일반 민중들과.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이제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얘기했던 브리엔이 그토록 원하고 되고 싶었던 기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짠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가슴이 고양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하운드가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말을 내뱉을 때 생각해보면 그 마음도 또 이해가 가고. 그렇죠. 절대로 서임을 받으라고 해도 받지를 않거든요. 하운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 조프리의 킹스가드가 되죠. 그런데 킹스가드면 기사예요. 그쪽은 기사 계급인데도 기사 서임을 극구 안 받아요. 끝까지. 왜 그토록 기사라는 것에 혐오를 하고 있는지. 그 거산도 기사죠. 그쵸. 거산은 기사 중에 가장 강한 기사인데 그게 과연 기사도와 기사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 아까 전사와 기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북쪽 사람들은 왜 기사에 대해서 시큰둥한지 등등 되게 요 시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런 작품들을 즐기는데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브리엔이 평생 어쨌든 자기가 이거 약간 옛날 어디 스님이 했던 말 같은데 평생 그것을 쫓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넌 이미 그것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더라. 계속 찾아다니는 그렇죠. 뭐 파랑새 같은 이미 나도 원래는 그러진 않았는데 시작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것을 추종하고 찾다 보니 혹은 그걸 내가 추종했던 걸 뛰어넘거나 이미 그것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찾아다녔던 브리엔 생불이야.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으로 나중에 그려지는 장면이 스스로 기사란 부분에 대해 환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뇌를 하게 된 제이미 라니스터가 어쨌든 자기가 기사니까 기사 서임을 해주잖아요. 브리엔에게. 그 장면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아, 그죠. 그 진짜 참 잘 써. 그 장면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소설도 그렇겠지만 좀 그런 감상은 잘 안 주잖아요. 주인공이 보통 그러려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이분 쌍마틴은 이런 거지. 오늘 밤 브리엔의 기사 서임식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화이트호크가 들어와서 싹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 전개를 하지. 그리고 제이미가 죽어버리지. 보통 그런 식이지 순순히 어떤 그런 그 감상을 위해서 그런 씬들을 잘 할애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좋았죠. 거기다가 그 등치도 그 체격도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이 훨씬 크거나 되게 위압적이고 그 사실 제이미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손도 없고 전투력도 예전 같지 않은 되게 좀 끈떨어진 약간 그런 이제 전성기가 지난 기사가 어쨌든 그런 걸 해준다라는 게
물론 우리 시호님은 그 뒤로 둘이 자러 가서 그러니까. 심상했다라고. 나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어. HBO 놈들이 그래. 그런 감상까지는 주는데 내 말이. 그 뒤에 이제 그리고 잘 일이냐 둘이서. 했다. 그랬답니다. 기사도에서 주지와 부지의 세계로. 기사도와 주지용님의 세계로. 우리 이렇게 하죠. 주지용님의 세계로. 주지용님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또 우리 제이미 배우가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그죠. 수영 기르고 나서 약간 그 우수해 젖은 표정과 페이소스가 생겼지. 그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 표정이 스스로도 떳떳한 기사 그것도 섞여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안에 섞여 있고 되게 그 미묘한 표정으로 이 기사 서임을 주는 장면이 그 연기가 좋았어요. 제이미 진짜 맞아요. 좋았어요. 그때. 왜냐면 그 연기 잘해. 킹슬레이어잖아. 사람들이 사실 찐 기사로 인정 안 하잖아. 이거를 생각을 이제 다시 보다 보면은요 맨 처음과 갈수록 표정이 바뀌는 게 보이니까 대단하시다 했어요. 실제로 제이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사도에 또 자기가 적합해지고 싶었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킹스가드에 들어가서 진정한 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 안에 있었던 그때 기라성 같은 기사들이 자신의 롤모델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맞추려고 했었고 나중에 왕을 시해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사도에 걸맞는 행동을 그쵸. 했죠. 물론 이 기사도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라는 이미지가 산산이 자기 안에서 박살이 나고 자기 안에서 박살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는 기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인물이 그러니까 그 기사가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오히려 그가 이제 브리에는 그런 식으로 추구하다가 보니 내가 이미 추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라면 제이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 킹스 가드가 된 순간 이미 기사로서 완성이 됐죠. 근데 오히려 그가 진정한 의미의 기사로 완성되는 순간은 사람을 죽이거나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브리엔한테 기사를 서임해 줄 때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의 내면의 그 어떤 깊은 고민과 철학이 이게 깊이가 그 페이소스가 생긴 순간이 그는 그 순간에 기사가 된 거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뭐 작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배경이 된 세계관의 핵심적인 철학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는 건 되게 재밌을 거고 또 한편으로 이런 걸 즐기면서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치환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또는 매달리는 무언가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게 지금의 기사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나는 민주주의자다. 나는 애국자다. 뭐 나는 민족주의자다. 근데 그런 부분들과 우리가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 그다음에 진짜 아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거산도 있고 제이미도 있고 뭐 등등등 브리엔도 있었고 그런 종류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뭐랄까 감동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베린은 남주역으로 해서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안 돼. 약간 중년미 있어야 돼. 사랑스럽게. 남주역의 머리가 그렇게 터지는 걸 보고 싶어요? 그건 싫은데 굉장히 그 씬 스틸로서 굉장히 인상 깊고 오베린 캐릭터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중년미 좋죠. 있어야 돼. 오베린은 인기순위 상당히 높은 데 있을걸요. 오베린 좋잖아요. 내 맘 1번이라고. 아 그래요? 내 맘속 1번이라고. 저번에 제가 과감하게 한번 들이밀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게 다시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K-팝 스타들이나 우리 그치. 한국의 연예인들이 타르가렌이나 우리 여기 그쪽 지방 사람들을 저희 아이린 씨 밀겠습니다. 저는.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타르가렌 또는 우리 저 발리리아 쪽으로 우리 한국 쪽 가능하지. 스타들이 쫙 한국 남주역이 용을 탄다. 멋있다. 근데 남주역은 빈구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오베린이 멋있기만 하지 빈구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발리리아. 용 타다가 한번 이렇게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약간 바보 되는. 그냥 게장 스타트업 만드는 쪽으로 할래요. 스피노프. 그냥 그거 할래. 그 배송 서비스 해줘. 그런 거 할래. 전대륙의 배송 서비스. 자 어쨌든 감동적인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리치 지방 이렇게 쭉 돌면서 기사도까지 이제 다뤘는데 다음에도 리치 지방 이제 나머지 부분들 빠르게 훑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뭐 되면은 도른으로 들어가고 도른이 이제 우리 웨스테로스 대륙의 마지막
공간이 되는 거죠. 도른도 워낙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긴 너무 특색 있는 지방이고 또 우리 대표님이 도른 좋아하시잖아. 저도 도른 좋아해요. 아, 도른 좋아. 오베린 최고. 최고지. 태페 도른. 오베린 너무 멋있어. 진짜. 거기도 디자인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야 저희도 좀 마음 놓고 녹음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녹음을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일단 뭐 추위를 지켜보죠 뭐. 네,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네, 모두 손도 잘 씻으시고요. 모두 건강합시다. 네. 달 작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저 한마디. 네네.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솔직히 처지는 거 맞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또 갑자기 왜 겨울이 원래 좀 우중충하고 우울하긴 한데 겨울은 늘 겨울 본 그 중심보다 초입이 늘 춥고 우울해. 맞아요. 좀 쓸쓸하지. 오히려 내내 계속 지속돼서 1, 2월에는 딱히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도 오는데 6시도 안 되는데 벌써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서글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나 뭐 겨울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아직도 마음이 건강하시고 밝으신 분은 상관없는데 약간 이렇게 처지시고 좀 이렇게 가을 타고 겨울 타시는 분들 모두 좀 힘내시라고. 네. 즐거운 것들 이렇게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르르 할 수 있는 거 봐요 우리. 램지 볼튼 나오는 거 봐요. 신다. 저는 운동에서 마기 근육인 될 거고요. 곧 이제 시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이버펑크 2077 우리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거 사서 초겨울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 게임이 주지와 뷰지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대. 못 살아 내가 진짜. 주지웅님의 세계고. 이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